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중국사로 넘어와서요, 동아시아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송의 건국과 문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는요, 당나라 이후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 저번에 당나라를 배웠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당나라를 배웠는데,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당나라의 문화 기억나시고요. 당나라 우리 막 황소의 난으로 일단은 안사의 난 이후로 국력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이 각지에서 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농민 반란인 황소의 난으로 인해서 당이 쇠퇴하고요. 마지막 절도사 세력에 의하여 멸망했던 게 바로 이 당나라였습니다. 당이 멸망하고 나서요. 중국 일단 당이 통일을 했었잖아요. 중국을. 근데 이걸 다시 당나라 이후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그 송나라에 의해서 다시 중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조광윤은요, 이제 태조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 송태조는요, 그동안의 정치혼란인 일단은 당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태조는 절도사 세력을 권한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보자면 일단은 절도사 세력을 좀 없애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군대를 황제의 직속으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했다는 말은요. 황제 말 한마디에 군대가 출동시킬 수 있다. 군대가 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중앙으로 이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또 과거제를요. 개혁을 하게 되는데 과거제는 계속 있었죠? 특별한 거는요. 황제가 직접 시험관이 됩니다. 황제가 직접 시험관이 되어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과거제를 보는 사람들은요, 황제한테 잘 보여야 해요. 황제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 집권적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이제 집중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문치주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뭐야. 이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 무관보다 문관을 더 우대하는 정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송태조 하면요. 이거 문치주의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 결과 송에서는요. 황제권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결과로 황제권이 강화되고요. 귀족을 대신해서 유교 지식을 갖춘 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대부는요, 과거를 준비하고 있거나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된 지식인층으로서 송사회의 지배계층을 이루게 됩니다. 지식인이라는 곳은 문관이 좀 사대부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나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요, 일단은 무관은요, 싸움을 하는 관리고요, 문관은 글을 쓰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관보다는 문관이 더 우대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사력이 약화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은요, 요와 서하 등 주변 민족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되었으며 해마다 그들에게 막대한 물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왕안석이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개혁 반대 세력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개혁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혼란해졌죠. 자,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세운 금이 요를 멸망시킨 다음에 송을 공격하게 됩니다. 송은요,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화이허 이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요 틈을 타서 여진족이 요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송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북지방이 빼앗기게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에서는요, 요거 하고, 이 소의 건국과 문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한 번에 쭉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랬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송의 건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이 멸망하고 나서 송태조가 이제 중국을 다시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 나라가 바로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송태조는요, 우선 권력이,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가 멸망된 이유가 절도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사의 권력을 완전 낮춰버리고요. 그리고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하게 되면서 권력을 중앙으로 몰게 됩니다. 또한 과거제를요, 황제가 직접 시험관으로 나서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요. 마지막 문치주의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보다 문관을 더 우대하는 정책이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권력이 중앙 집권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면, 과거제도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1, 2차 시험은 그냥 거쳐요. 근데 3차 시험을요, 황제가 직접 시험관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관리로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시험지의 응시자 이름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해서 공정성을 높이기도 하였고요. 문치주의를 해서 우리는 황제권이 강화되었고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관을 무관보다 더 우선시했었죠? 무관 어떻게 돼 있어요? 약해졌죠? 군사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유목 민족인 요와 서항 등 주변 나라의 공격이 많아지고요. 해마다 물자를 보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안석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해서 부유한 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억제하고 증소농민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 또는 정부가 물자의 공급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왕안석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이때 정치가 혼란해지게 됩니다. 이때를 타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거든요. 이 금나라가 요를 공격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송을 공격해서요, 화북지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송나라가요. 그래서 이제 창장강 이남으로 양쯔강 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요. 남송이라는 남쪽으로 가서 남송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사대부와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계속 정의를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요. 네, 가봅시다. 자, 송에서는요,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한 사대부 중심의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사대부들은 시보다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산문을 즐겨 썼으면요. 그리고 우리 그 사대부 중심의 문화가 언제 발달했죠? 그렇지. 이 송태조의 문치주의 정책으로서 사대부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유학에서는요, 우주와 인간의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인 성리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 주희에 의해 완성된 성리학은요,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송에서는요, 모내기법 등 농사 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하니까 서민들의 생활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되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오케이. 수도인 변경 등에서는요, 이제 서민들이 즐기는 오락과 시설이 나타나게 되고요. 뭐 인형극이나 잡극 등 다양한 오락이 공연이 되게 됩니다. 서민 문화로는 뭐 가사, 소설, 수필 등이 유행을 하였다고 하네요. 한편 송에서는요, 나침반, 화약, 활판, 인쇄술 등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문화의 발전을 한층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곳에 뭐 가사, 소설, 수필 등이 있었다. 뭐 인형극, 잡극, 뭐 가사, 소설, 수필 등이 발달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플러스로 발명품이 등장해서 문화의 발전을 한층 촉진시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대부는요, 이제 사대부 중심의 문화가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시보다는 자유로운 산문을 중시했고, 불교의 종파 가운데 선종에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우리 성리학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의가 마지막으로 집대성을 해서 완성한 학문으로서 우주와 인간의 근본을 탐구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학문. 그러한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죠? 그렇죠. 농사의 기술, 모내기법 등에 따라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요. 수공업과 상업에 발달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수도가 변경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오락과 유흥시설이 발달하게 되고요. 인형극이나 잡극 등 다양한 오락시설,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 문화로는요, 뭐 가사나 소설, 수필 등이 유행을 했다고 하고요. 과학기술에서는 나침반, 화약, 활판, 인쇄술 등 발명품이 등장하게 되면서 문화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또 교자, 회자와 같은 지폐가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대부와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북방 민족의 화약과 정복 왕조의 등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찍부터 중국 북부의 초원지대는요, 유목 민족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교류하거나 대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란족은 10세기 초에 야율아보기가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후 거란은 나라의 이름을 요라고 하고요, 발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요는 화북지방의 일부를 사제해서 이제 송과 대립하였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고려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중국 서북 지역에서는요, 요구르트 아니고요. 요구르트가 아니라, 탕구르트가 아니라 탕구트족이 일어나서 서하를 세우게 되고, 비단길을 통한 무역을 주도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 요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이요, 12세기 무렵에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만주 지역에 금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여기, 여진족이 금을 세우게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금은 송과 연합을 해서 요를 멸망시킵니다. 우선 일단은 이렇게 둘이서 연합해서 요를 공격했다가 나중에 송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금은 남송과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요. 해마다 많은 은과 비단 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남송과 금은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 여기서는 금이 임금이고 남송이 신하였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란족에서는요. 야율아보기가 여러 부족을 통합을 해서요. 요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거란족은 발해를 멸망시키고요. 화북지방 일부를 차지하고 송과 대립을 하고요.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중 통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 탕구트족은요. 서하를 건국시키고요. 비단길을 통한 무역을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진족은요.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만주 지역에 금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소와 금은 연합을 해서 요를 멸망시키게 되고요. 이후에 금은 소흥을 강남으로 밀어내고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송과 군신관계, 우리가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요, 군신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좀 어렵게 말하면 군신관계거든요. 이것도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많은 은과 비단 등을 남송에게서 받아내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거냐면 몽골 제국의 성립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우리 칭기즈칸 아시죠? 이 내용 배울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